수영 경기를 위해서 50m 경기의 길이의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자, 경기 담당자는 수영장의 경기 길이가 50m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최고급 줄자와 특별히 제작된 인장기를 사용해서 중간 라인의 측정 크기를 다음과 같이 구했대요. 6개의 데이터를 실제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번, 9번은 문제에서 표준 편차를 아예 줬는데 이 문제는 표준 편차를 우리가 직접 구하라는 얘기죠. 실무에서는 우리가 이 로우 데이터 6개 가지고 표준 편차 구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실제 6번, 9번보다는 11번이 여러분들 실무에서 직접 하셔야 되는 수준인 거죠. 자, 줄자의 스케일은 교정은 되지 않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mm 허용 오차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이 확실하대요. 아, 요런 거 왜 여기다 써놨을까? 요거에 집중하셔야 돼. 아, 요거를 써놓은 이유는 자, 이러한 주장이 확실하다는 얘기는 100% 믿어달라 이 얘기잖아요. 그럼 100% 믿으란 얘기는 뭐예요? 죽을 때까지 측정한 걸로 믿어달라는 얘기죠. 무한대로 시험한 결과로 믿어를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유도를 무한대로 보라는 팁을 주고 있는 거죠. 네. 여기다 써놓으세요. 이런 주장이 확실하다. 또 밑에다가 쓰세요. 여기다가. 네, 이거는 자유도가 무한대로 보라는 의미다. 자, 불확도에 대한 다른 중요한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해서 측정 불확도를 계산하시오. 자, 요 문제도 우리가 요 좀 전에 푸셨던 K값 자동화로 할까 하냐? 예, 이걸로 할게요. 우리 한 김에. 예, 요거에 카피를 할게요. 전체 카피. 예. 시트 전체 요거 컨트롤 키 마우스 왼쪽 버튼 오른쪽 이동해서 카피하시고 실습 11번 하고 시트명의 이름을 바꿀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머지 여기는 뭐 다 지우고 군더더기 제가 지울게요. 이쪽은. 자, 지우고 뭐 여기도 이제 저기 위에 다 해드렸으니까 뭐 이거 굳이 여기다 이제 표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얘도 다 그냥 지울게요. 앞들이 확실히 다시 하시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 요 문제는 이 표준 편차를 요 앞에 6번, 9번은 이걸 직접 계산하라 했는데 알려줬는데 이거 이 문제에서 우리가 직접 계산하라 문제라서 여기를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그리고 얘 두 개 지울게요. 자, B4셀 지우고 C4셀 지울게요. 여기 옆에 에러 나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다 자동으로 잡힐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자, 여기다가 T1이라고 쳐볼게요. T1. A5셀에다 T1이라고 치시고 오른쪽 밑에 구석에 점 하나 있는 거 꾹 눌러서 쭉 끌고 갈게요. 1, 2, 3, 4, 5, 6까지. 자, 엑셀 하나 알려드릴게요. 2일 치고 나서 얘를 오른쪽 밑에 구석 붙잡고 쭉 카피하면 그냥 1이 카피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2일 치고 2 친 다음에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범위 지정하고 오른쪽으로 구석 붙잡고 쭉 내리면 1에서 2 증가한 만큼 똑같이 1씩 증가해서 복사해라. 이 기능이죠. 이거 뭐라 그래요? 패턴 복사. 자, 그런데 문자와 숫자를 겸용을 했을 때는 하나만 쳐놓고 카피를 해도 된다. 숫자만 바뀐다. 하나 알고 갈게요. 자, 그럼 여기를 이렇게 옆에 로우 데이터 넣을 거니까 B 라인까지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 자, 밑에다 이제 평균 값을 하나 계산하니까 한 줄 더 나가서 범위 지정한 다음에 모든 테두리를 그려줄게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우리가 로우 데이터를 입력을 할 거니까 여기를 노란색으로 바꿔줄게요. 이걸. 노란색 바꾸고 여기는 평균 값을 계산을 자동화를 할 거니까 여기를 평균값 자동 계산지 넣을 거라서 파란색으로 저는 구분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평균값 이렇게 하고 자, 이 정도 구성을 바꿔줘 볼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B5셀부터 여기 교재 알려준 로우 데이터 6개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50.005, 49.999, 아이고 49.999. 자, 여러분들 한번 입력해 보세요. 자, 그다음에 50.003, 49.998, 50.004, 50.001.
이렇게 입력하고 이렇게 입력 좀 잘 해줘 보세요. 자, 입력하셨으면 여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평균값. 자, B11셀을 클릭하시고 자, 는 하실게요. 네, 는 하시고 에버리지잖아요. 평균 영어로 에버리지니까 뭐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어요. AVE까지 쳐보세요. 그럼 여기 두 번째 에버리지 있네. 평균. 더블 클릭 하고 마우스를 이렇게 범위 정하면 되죠. 네, 10라인까지 하고 자 이렇게 함수 명령 하나만 썼을 때는 이렇게 괄호를 마무리를 안 하고 그냥 괄호 안 닫고 엔터 치면 괄호가 당연히 생겨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더블 클릭해보면 괄호 생겼죠. 네. 자, 그럼 로우 데이터가 소수야 셋째 자리까지 있으니까 얘도 소수야 셋째 자리까지 표현한 게 맞으나 보통 우리가 표준 편차나 평균 계산할 때 바로 밑에까지 계산 한번 해보죠. 그래서 한 자리만 늘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다음 여기 B4 셀 클릭하고 자, 여태까지 6번, 9번은 문제에서 표준 편차 알려줬는데 이건 내가 직접 구하는 거죠. 자, 표준 편차는 영어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어제 배우셨죠? 스탠다드의 ST, 데비에이션의 D 쳐보세요. D 쳐보시면 다섯 번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있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를 6개 범위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동해서 범위 정하고 마찬가지로 함수 명령 하나만 썼으니까 가로 안 닫고 엔터. 그럼 여기 이렇게 가로 닫기가 자동으로 생겼어요. 얘도 로우 데이터의 바로 밑에까지 소수야 넷째 자리까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다음에 여기 n수는 이게 로우 데이터 6개니까 여기다 그냥 6 하고 쳐도 되는데 예, 테크닉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는 한 다음에 COU 쳐보세요. COU 카운트 할 때 카운트 COU. 자, 카운트 더블 클릭. 자, 이건 뭐냐면 내가 범위 지정한 셀에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를 세시오예요. 요거를 만약에 카운트 A로 하잖아요. 요 카운트가 있고 카운트 A가 있는데 카운트 A로 하면 내가 범위 정한 셀에 비지 않은 셀을 그러니까 문자든 숫자는 상관없이 하는 거고 우리는 숫자 입력해 놓은 셀이니까 그냥 카운트까지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범위 지정을 이렇게 6개 한 다음에 엔터 치시면 돼요. 카운트하고 범위 지정, 로우 데이터 범위 지정, 스탠다드 데비에이션하고 로우 범위 지정, 로우 데이터 범위 지정, 평균값하고 로우 데이터 범위 지정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럼 요거 반복 측정한 거 6개 가지고 표준 편차 자동으로 계산된 다음에 n수 가지고 루트 n분의 s가 계산된지 한번 더블클릭해서 볼까요? 자, 루트 n분의 s 맞죠? 자, 이건 이상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제가 밑에다 먼저 넣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알려준 건데 이걸 밑에다 넣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는 허용 오차니까 여기 요거 먼저 할게요. 반복 측정한 거 이게 단위가 뭐죠? 미터. 여기 A4셀 단위 미터로 바꿀게요. 미터. 자, 그 다음에 여기가 A1셀이 교정선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교정은 안 됐는데 허용 오차라고 돼 있네. 허용 오차. 여기다 허용 오차를 바꿔. 허용 오차. 그리고 얘가 단위가 뭐냐면 밀리미터라고 돼 있어요. 밀리미터라고 돼 있고 얘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불러올게요. 허용 오차. 자, 허용 오차 얘가 얼마냐면 3mm라고 돼 있거든요. 자, 3mm 하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 문제 함정이에요. 자, 제가 아까 이거 합성 표준부합도 요거 루트 썸 스퀘어로 합성할 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단위가 같으면 가능하다고 그랬죠. 단위가 같으면. 네, 근데 얘는 뭐야? 단위가 미터잖아. 얘는 단위가 뭐예요? 밀리미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3mm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게 합성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맞춰줘야 돼서 자 이렇게 하실게요. 는 하고 3 치시고 나누기 1000 하실게요. 자, 왜 그러냐면 1m는 100cm, 1cm는 10mm니까 1m는 1000mm잖아요. 다시 1000으로 나누면 미터가 되지. 그래서 0.003 미터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 문제 함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C1셀은 A가 되죠. 반범위 A라고 하시고 얘가 얼마라고요? 허용호처가 기념 반범위 되니까 는하고 그냥 제 찍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요 수식이 아니잖아, 이제는.
네, 허용오차는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네, 제가 허용오차 아까 든 게 루트 3분의 A 요거잖아요. 요거니까 잠깐만요. 네, 요거죠, 요거. 요 수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바꿀게요. 요 수식으로. 자, 그럼 여기다가 요거 지우시고 D2 셀 지우시고 자, 는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반범위 A 찍고 자, 나누기 루트 3 SQ RT 더블 클릭 3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때 한번 따져봐야죠. 요 수식을 써도 되는지 따져봐야죠. 첫째, 단위가 같냐? 자, 요 A형 표준 불확도 단위 미터죠? 자, 이거 B형 표준 불확도 맞춰주기 위해서 미터로 했죠? 예, 맞죠? 자, 두 번째, 독립사건이냐? 아니, 이거는 허용오차는 이 줄자의 고유 능력이고, 얘는 내가 직접 측정한 거니까 서로 다른 사건이죠. 영향을 주지 않는 서로.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모델식이 없거나잖아요. 이 모델식이 뭐가 있어? 줄자로 이렇게 줄재가지고 그냥 자 재은 거니까 모델식 더 이상 계산할 게 없잖아요. 모델식 없는 경우. 그래서 요 수식을 쓰셔도 돼요. 자, 그러면 합산 표준 불확도는 이렇게 계산이 됐고, 자, 자유도는 6개니까 600이라면 5 맞죠? 그 다음에 요 경우 아까 됐죠? 제가 문제 나오잖아요. 줄자의 스케일은 교정되지 않았고 허용오차가 3mm인데 뭐라 돼 있냐면 이러한 주장이 확실하다고 했으니까 자유도 무한대로 믿어달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도 무한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루트섬 스퀘어를 합성했으니까 유효자료도 감독에서 없는 용어로 쓰시면 되죠? 그래서 계산할 때 54가 나왔네. 예. 그럼 뭘 하면 돼요? 54일 때는 K 값을 그냥 2를 쓰면 되죠. 근데 이 경우는 이제 54일 때에 원래는 이거 계산을 해보면 얘가 원래 이걸 안 자르잖아. 이제 안 자르고 한번 해볼게요. 54에 대해서 이걸 숫자 이하를 자르지 않고 그냥 t값을 불러오면 얘가 이렇게 뒤에 숫자가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2를 자르면 되지.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54 나왔으니까 굳이 뭐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수식을 쓸 필요가 없죠. 그냥 2 치세요. 그냥 이 경우는. 그냥 이게 속 편하지. 유효자도가 54로 10보다 크게 충분히 나왔으니까 많이 측정했네. 뭐 실제로 A형 할 때는 6반복밖에 안 했는데 아니 그냥 뭐 유효자도 회사 보니까 뭐 숫자가 좀 높게 나왔네요. 뭐 반복수는 6반복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 나온 표준불확도는 여기서 나온 표준불확도 가지고 이제 합성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유효자를 해봤더니 여기 좀 크게 나왔네. 그럼 뭐 충분히 시험 많이 하신 걸로 6반복밖에 안 되지만 정밀도가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6반복밖에 안 되지만 정밀도가 좋으니까 유효자도가 크게 나온다고. 그럼 많이 측정한 것처럼 인정해 줄게요. 오케이. K값 있어. 이거죠. 자, 그래서 두 배를 요 합성표준불확도의 두 배를 뻥튀기 하면 0.004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이제 최종 표현을 하자면 제가 그대로 해드릴게요. 최종 표현 여기다 할게요. 좀 올리고 최종 표현 네. 자, 평균값이 50.0017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제가 좌측 맞춤하고 자, 50.0017 그다음 미터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디귿치고 한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고르고 그다음에 불확도는
0042하고 미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단, 신뢰 수준, 이 경우는 about 2를 썼으니까 K 값을 약 넣으시고 95 띄고 퍼센트로 띄고 K 값은 2를 썼다. 이때 K는 기울임체.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이때 주의할 룰이 여기서 또 하나 나와. 아, 별게 다 있어. 자, 우리 ISO 성적서는 요 숫자 3개마다 한 칸 띄셔야 돼. 소수 이하로 하나, 둘, 셋 가잖아요. 이렇게 한 칸 띄셔야 돼.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셋 가잖아요. 셋마다 하나, 이렇게 띄셔야 돼. 이렇게 하셔야 돼. 자,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별하별 룰이 다 있어. 아, 나도 이런 거, 아유, 피곤하더라고. 옛날에 처음 할 때. 중간중간 바뀐 것도 있고. 자, 이건 뭐냐면, 자, 이거 써드릴게요, 제가. 자, 유럽연합 아시죠? EU. 자, 유로피안 유니언. 유로피안 유니언. EU에서는 우리나라 천 단위 구분기호. 이거 뭐죠? 콤마잖아, 콤마. 콤마. 요거를요, 소수점으로 써, 소수점. 유럽에서는. 아, 미국은 안 그러는데. 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아이고, 이유는 또 왜 이렇게 희한하게 쓰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만약 1,234라는 숫자를 우리가 성적서에 해주잖아요. 그럼 쟤를 1.234로 이해한다고, 유럽에서는. 그래서 콤마를 쓰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거 이러기 때문에 얘를 1 떼고 2, 3, 4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예. 미국은 안 그래요. 이거 잘 안 띄어요. 미국의 인증서 봐도 이거 안 띄어놨어요. 유럽 쪽은 이걸 해야 돼. 근데 국제 좋아하니까 근데 띈 거에 대해서 미국이 뭐라고 안 하지. 띄면 그냥 다 알아먹는데 안 띄면 이제 문제가 또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1, 2, 3, 4, 5, 6.789 789 1, 2 뭐 이런 숫자가 있다. 이걸 이렇게 써야 돼. 아이고. 1, 2, 3 떼고 4, 5, 6 콤마. 그다음에 7, 8, 9 떼고 1, 2 이렇게 쓰던가. 이 사람들이 어, 점은 이해를 해. 점은. 그래서 1, 2, 3 떼고 4, 5, 6 점 7, 8, 9 떼고 1, 2로 성적서에 쓰셔야 돼. 이렇게. 아셨죠? 아유, 별게 다 있어요, 우리. 아유, 어렵다. 아이고, 이거까지 하라고. 특이한 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띄어야 되는 거야, 숫자 3개마다. 자,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조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제가 말씀드린 것도 사례가 하나 있죠. 뭐냐면, 아니, 줄자가 여기가 소수야 셋째 짤까지밖에 못 짜는데 50.005m밖에 못 짜는데 제가 여기 넷째 짤 어떻게 표현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지. 자, 반올림해서 2 하시고 얘는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올림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불합분. 그래서 올림 처리해서 5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둘 다 맞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하나 또 룰이 있는 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얘를 만약에 단위를 하나만 쓰시고 싶다면 이렇게 묶으면 돼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앞에는 단위를 없애고 이렇게 가로 닫기 묶으시면 돼요. 여기도 가로 열고 묶어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4개 다 맞아요, 저거. 네,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아이고, 요게 실습 11번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제 유효 숫자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죠. 유효 숫자 설명을 상세하게 제가 드릴게요. 자, 혹시 이 문제에서 더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뭐, 이상하다, 뭐, 아니면 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이런 거 있으시면 혹시 질문 좀 해주시고. 없으시면, 예, 이 문제에서 이제 우리는 이 왜 자꾸 유효 숫자가 숫자 2개를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자, 유효 숫자를 설명을 드릴게요. 유효 숫자.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가운데 거 먼저 보실게요. 자, 0.0100 그러면 이게 소수 이하 넷째 자리까지 될 수 있는 전자저울, 제일 많이 쓰시는 정밀한 전자저울로 10.0mg을 재면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자, 요걸 쟀을 때 요 끝에 자리는 분명히 내가 저기까지 실측을 한 게 맞잖아요. 그러면 저 끝에 자리에 있는 0은 유효자를 쳐줘. 원래 0은 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효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왼쪽을 보시면 소수점을 먼저 보셔서 소수점 왼쪽에 정수를 봤더니 0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앞에 1이 있었어. 그럼 얘가 여기 1이 있는 바람에 이 전체 숫자는 1보다 큰 숫자가 됐지만 이 경우는 숫자가 값이 없으니까 1보다 큰 숫자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0은 그냥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유효한 숫자가 아닌 거라고. 내려가면서 봐야 이제. 소수점 위로 내려오면서 봤더니 얘도 유효한 숫자가 아니지. 의미가 없는 숫자니까 값이 없는데. 자, 이제 숫자가 나왔으니까 얘는 1, 2, 3, 4, 5 정수는 숫자 쳐주니까 숫자 유효한 숫자고. 자, 내려오면서 봤더니 이거 유효한 숫자가 아니잖아. 근데 끝에 자리 표현한 0은 내가 저기까지 실측한 게 맞으면 맨 끝자리 0은 유효자를 쳐줘요. 자, 그러는 바람에 요 1과 맨 끝에 자리 0 사이에 셋째 자리에 있는 0이 끼어버렸잖아요. 걔도 쳐줘. 자, 여기 써놨잖아요, 제가. 자, 0은 유효 숫자가 아니다. 정수는 모두 유효자인데 두 번째 원칙. 맨 끝에 0은 이때까지 실측을 했거나 검출한 게 정량한 게 나온다 의미 있는 숫자면 쳐줘요. 그런 바람에 유효자 사이에 낀 0도 유효자 쳐주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불확도 전파의 법칙에서 루트성 스퀘어를 쓸 수 있는 거 이거 제가 계룡산 들어가서 터득한 진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여드린 이 룰은 제가 지리산 들어가서 터득한 진리예요. 여러분들 이 유효 숫자 개수 세는 거랑 유효자유도 우리 좀 전에 유효자도 복잡한 거 이거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이건 유효 자유도 얘는 유효 숫자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세 개죠. 100 세 개고 이 경우는 자, 얘 유효 숫자인데 0은 유효 숫자 아니지만 1과 1 사이에 껴버렸잖아 쳐준다고. 얘도 1과 1 사이에 껴는 0이 쳐주고 5개. 1, 0, 1, 0, 1 5개 다 쳐줘. 자, 이 경우는 소수점기준으로 여기 봤더니 0인데 유효 숫자 아니지만 앞에 1이 있는 바람에 소수야 둘째 자릿수하고 차이 사이에 1과 1 사이에 0.0 끼어버렸잖아요. 쳐준다고. 쳐준다. 그래서 요거 4개 다 유효자를 쳐주고 뒤에 1, 0, 1은 뭐 옆에 거랑 마찬가지 사례고. 자, 근데 요 경우 보실게요. 자, 숫자 100. 자, 숫자 100을 내가 만약에 이거 유효자 2개를 표현한다고 10으로 해버리고 유효자 하나를 표현한다 1로 해버리면 얘네 3개는 전혀 다른 숫자잖아. 내가 어떻게 불확도 값 나온 100이라는 값을 마음대로 내가 10분의 1 줄여서 10으로 어떻게 표현해? 유효자 맞춰준다고.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표현 못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평가사 하시는 분들이 무슨 소리예요? 유효 숫자 무조건 2개로 하셔야지. 틀린 말이죠. 잘 모르시면서 하는 얘기지.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 불확도 100 나왔다 그러면 유효자 3개인데 더 이상 못 줄이는데 3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 경우도 봐봐요. 천 단위인 경우도 유효 숫자가 자 여기 1 유효 숫자죠. 맨 끝에 1자리 차지하고 있는 여기까지 내가 실측을 한 거 맞으니까 이거 유효 숫자 맞죠? 값이 0이 걸렸을 뿐이야. 뭐 여기 1이 걸리거나 뭐 2가 걸리거나 3이 걸리거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값이 0이 걸렸을 뿐이에요. 자, 그런 밤에 유효자 쳐주고 가운데 낀 0도 유효자 쳐주니까 이거 다 유효자 4개. 이거를 내가 유효자 3개로 표현한다고 100으로 하고 유효자 2개로 한다고 10으로 하고 유효자 하나 한다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값이 다 틀려지는데 못하고 마는 거지. 그러니까 표현 못하고 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10을 1로 표현을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유효자 2개로 무조건 해라라는 말은 맞지 않다. 일반적으로 유효자 2개로 충분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죠 이거지. 자, 여기 보실까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K값 이채택하는 근거 자료 보여드린 거 밑에 보면 여기 제가 또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자, 여기에 7.2.3항의 공통사항에 보면 추정값 Y와 그 합성표준박도 UC 또는 확장박도 U의 수치값은 필요 이상의 과다한 자릿수로 표시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합성표준불확도 UC와 확장불확도 U는 일반적으로 만화의 유효자 2자리면 충분하다 그랬지 어디 유효자 2자리를 무조건 하세요 이런 말 없어요. 뭐 이런 거 왜 들여다보지도 않고서 막 말을 하냐고. 그렇죠? 안 맞죠.
자, 그래서 유효숫자 한 3개로 할 수도 있다. 또 하나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냥 가능하면 유효숫자 2개로 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실습 11번을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됐죠? 이 숫자까지 개수 세는 것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습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응용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10번. 자, 철수의 몸무게의 평균값은 11에 측정을 했더니 평균값이 75.0kg고 체중계의 불합도 요인들을 합성을 해서 계산한 합성 필름 불합도 0.2kg이래요. 그리고 영희는 몸무게가 5에 측정했는데 평균값이 68.5kg이고 체중계 불합도 있는 합성 필름 불합도 0.3kg이래요. 기본 정보를 준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가서 한강에 양평 선착장 가서 보트를 같이 타는데 보트는 144까지 견딘다네.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둘이 보트를 탈 때 안전 이상 없이 탈 수 있는지 알아보라. 자, 이런 거죠. 자, 10일에 측정한 평균값이 75니까 최대값이 얼마 나오는지 난 알 수 없죠. 이 정보에서는. 마찬가지로 영희도 5회밖에 측정은 안 했는데 그거의 평균값이 68.5니까 영희가 뭐 막말로 얘기해서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뭐 30, 40, 50, 60, 70, 80, 90 뭐 이렇게 평범해서 나왔는데 평균이 68.5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보트를 탔을 때 여기까지 견딘다고 하니까 탈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라는데 자, 대략 제가 한번 따져볼게요. 자, 75.0하고 68.5하고 합치면 얼마 나와? 140, 제가 요즘에 암산 능력이 떨어져고 143.5하고 나오죠? 그거 144 안 되잖아. 그쵸? 자,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보면 안 되는데 자, 철수의 75에다가 불합도가 0점이라고 하니까 최대 얼마까지 나올 수 있어요? 요거는 75.0이랑 68.5를 더하면 요런데 딱 이 정도 이제 안전한데 75에다가 불합도를 합치면 75.2고 자, 영희 몸무게 68.5에다가 불합도 0.3을 더하면 얼마예요? 68.8이잖아. 그러면 맥시멈으로는 최대한 얼마까지? 이게 딱 떨어지게 144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죠? 문제는 얘가 합성 표준 불합도 이제 확장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상황에서 맥시멈 값을 추정해봐도 지금 딱 보트 무게인데 여기에 불합도 0.2랑 요 불합도 0.3을 나중에 이걸 합성한 다음에 확장을 하면 요거보다는 조금이라도 커질 거 아니에요. 그쵸? 제가 대충 이렇게 따져봐도 지금 둘이 하면 꼬르륵 할 수 있는 상황. 이해가셨죠? 근데 어쨌건 뭐 계산해서 룰대로 계산해서 한번 따져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 같이 풀어보실게요. 자, 이 문제는 새로운 시트에다가 푸실게요. 새로운 시트에다가 실습 10번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넣고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실게요. 자,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여기는 이제 제목이 들어갈 거니까 비워두고 자, 이것도 가운데 맞춤을 다 할게요. 제가 가운데 맞춤 보기 좋게. 그래서 여기 A2 라인에다가 A1 라인은 다 제목 들어가니까 비워놓고 A2 라인에다가 철수 해볼게요. 그다음에 여기는 영희 하시고. 자, 그러면 철수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게, 자, 몸무게 측정한 게 있네. 그치? 이게 단위가 얼마예요? 킬로그램이라고 알려줬으니까 킬로그램까지 쓸게요. 얘가 75.0, 얘는 68.5.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알려준 정보가 자유도와 합성표준 불합도가 있죠. 자유도가 아니라 표본수. 그래서 표본수가 N수가 철수는 11에 측정한 평균값이라고 알려줬고 영희는 5에 측정한 평균값이라고 알려줬어요. 자, 그 다음에 알려준 게 이제 합성 표준 불합도인데 여기다 UC를 하면 요거 두 가지 정보 표준 불합도 가지고 내가 여기다 UC를 할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그냥 U로 표시해 볼게요. 그냥 U로. 그냥 스몰 U로 표현을 해보고 이게 얼마래요? 0.2. 여기가 0.3이래요.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제가 합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자, 요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거니까 이렇게 범위 정하고 테두리 그린 다음에 제가 노란색으로 범위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합성을 요거 두 개 합성할 거니까 자, 제목을 제가 앞에서 제목만 따올게요. UC를 이렇게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 자, 이렇게 범위 정하고 파란색으로 바꾸고 이렇게 테두리 그려준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거 두 개 합성할 거니까 여기 범위를 E2셀, E3셀을 병합을 할게요. 병합 이렇게 우리 늘 그려왔듯이 여기 빨간색으로 이제 바꿔볼게요. 자, 이제 합성을 할 건데 요 두 개의 불합도를 합성할 때 자, 감독의 수 없이 요걸로 합성을 할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된다 그랬죠. 제가 아까 그래서 오전에 그 카메라 좀 찍어놓으시라고 했잖아요. 자, 이걸로 합성을 해도 되는지 따져보자.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죠? 단위가 같냐, 단위. 단위는 같죠? 어떻게 같아요? 킬로그램으로 같잖아요. 그쵸? 단위는 같아요, 지금. 자, 첫째 따져봅시다. 단위가 같은. 자, 둘째, 독립사건이냐죠? 독립사건이냐. 아니, 철수 몸무게는 철수 몸무게고, 영희 몸무게는 영희 몸무게지. 뭐, 둘이 서로 몸무게 띄었다 놔줬다 할 수가 있나? 그쵸? 독립개체인데. 독립사건 당연히 맞죠. 여러분들 세대는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그 마징가 제트 나오는 그 아수라 백작이라고 있어요. 마징가 제트 보시나? 아시는 분들 또 아시던데. 마징가 제트의 아수라 백작. 왜냐면 저는 제가 연식이 좀 오래됐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57세거든요. 3년 뒤면은 환갑이하고 끔찍해. 6, 7년 양띠인데요. 저 초등 때는 이거 만화가 마징가 제트밖에 없었다니까. 좀 있다가 로버트 태권브이가 나왔지. 아수라 백작이 마징가 제트에 나오는 반은 여자, 반은 남자인 얘가 아수라 백작이거든. 얘가. 얘면 또 몰라, 그쵸? 서로 몸무게 나눠주니까. 그런데 얘 어떻게 몸무게를 나눠줘? 독립개체인데, 그쵸? 아수라 백작이면 몰라? 아니다. 그래서 독립사건 맞고. 자, 세 번째. 자, 모델식이 없거나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거는 6번, 9번, 12번 다 모델식이 없었잖아요. 그냥 표시된 값이 그냥 시험 결과니까. 자, 이게 드디어 모델식이 따져봐야 되는 게 나왔어. 뭐냐면 두 사람 몸무게 합 여기다 칠게요. 네. 자, A 포셀에다가 몸무게 합 치시고 얘도 킬로그램이잖아요. 자, 두 사람 몸무게 합이 여기다가 어떻게 계산하죠? 저기 오른쪽 홈 메뉴에서 오른쪽 여기 자동 합계 있잖아요. 여기 자동 합계 요거 치면 근처에 인접한 셀에 숫자가 입력된 셀 쭉 자동으로 범위 정해서 이거 합을 구하죠. 자, 이러면은 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얘가 뭐보다 맞냐 안 맞냐를 따져보라고. 얘는 문제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이제 제가 계산한 거니까 이제 이건 몸무게 합 계산한 건데 얘가 자 문제에서 알려준 요거다 할게요. 10번 라인에다 충분히 띄고 10번 라인을 해볼게요. 포트지택 무게. 자, 포트지택 무게가 얼마래요? 144까지 견딘대. 자, 얘는 문제에서 주어진 거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얘보다 넘냐 안 넘냐를 따져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몸무게 합 143.5가 얘보다 크냐 안 크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불합도를 더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 몸무게 합의 맥시멈이라고 해볼게요. 맥시멈 값을 하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얘는 143.5 저 두 사람 몸무게 합한 거 더하기 확장 불합도 구한 거 요거를 더해봐서 얘가 144보다 넘냐 안 넘냐를 따져보면 되는 문제잖아요. 그쵸?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경우는 모델식이 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 모델식을 넣어볼게요. 모델식. 드디어 모델식이 있는 경우가 나와버렸어요.
자, 모대식은 있죠. 뭐냐면 자, 영어로 해둘게요. 영어로 조금 있어 보이게 하려고. 자, 웨이트 토탈은 웨이트 철수 플러스 웨이트 0이가 되겠죠. 네, 이렇게 치면은 이제 요 t 미첨자를 넣고 요건 따라 하셔도 되고 안 따라 하셔도 돼요. 네. 철수 미첨자를 넣고 이러면 왠지 좀 모델식처럼 보이잖아요. 0이 이렇게 해서 밑으로 해서 미첨자를 넣고 이렇게 해서 넣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모델식엔 뭐가 있어요? 플러스만 있잖아. 모델식은 있는데 자 모델식 있는데 플러스만 있다. 네, 그러면 뭘 써도 된다? 이 그냥 써도 된다. 감독에서 없이. 자, 왜 그러냐는 다음 시간에 제가 감독에서 설명드릴 때 드릴게요. 왜 그런지는. 일단 제가 지리산에서 터득한 진리를 이거 아까 계룡산이라고 그랬지? 네, 그렇죠? 네, 유효 숫자 따지는 게 지리산이고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따지는 건데 자, 그냥 이 수식 이제 써도 되는 거예요. 네, 결론 났으니까. 자, 계산 들어갑니다. 이 투셀에 클릭하시고 는 하신 다음에 루트 자 루트 아이고 죄송해요 잠시만요 루트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요거 첫 번째 필름락도 0.2셀 입력되어 있는 D2셀 클릭하고 요거에 웃는 표시하고 이 더하기 다음 거 이게 뭐 칠했더니 안 가렸네 또 방법 없다 치세요 소문자 쳐도 돼요 D3셀에 제곱승 해서 합성하시면 되지 엔터 0.36하고 계산이 됐어요. 자, 혹시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넣어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네. 자, 이렇게 계산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 확장까지 하기 위해서는 자유도 가지고 따져보고 유효자유도 따져보고 K 갖고 해서 확장까지 해야 되니까 자, 좀 전에 11번 문제 클릭하셔서 자, 요거 제목 그대로 카피해 오실게요. 11번에서. 자, 자유도, 유효자유도, K값, 확장불합도 이렇게 범위 정하셔서 오른쪽 버튼 복사하셔도 되고 컨트롤 C 하셔도 되고 이쪽 셀, 저 시트를 다시 오셔서 F1 셀에 클릭하고 컨트롤 V 또는 붙여넣기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범위 정하고 자, 파란색으로 바탕제 구분을 좀 할게요. 그 다음에 각각의 자유도는 따져봐야 되니까 셀 두 개 있어야 되고 유효자유도는 병합 K값도 병합 확장불합도도 병합하시면 되죠. 그래서 루트 썸 스퀘어를 합성을 했으니까 유효자유도도 그냥 요거 쓰시면 되지. 늘 해왔듯이. 자, 그래서 요거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요거 하기 위해서 자유도 먼저 따져봐야 되죠. 자, 자유도는 아까 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유도 함수 명령 없기 때문에 는 하신다면 요거 반복수 n수 11 반복했다고 하니까 요거 찍고 빼기 1 이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엔터.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5 빼기 1 하면 되니까 이거 뭘 또 쳐. 그냥 여기 요거 만들어 놓은 거에서 오른쪽 밑에 구석 점 찍고 꾹 눌러서 이렇게 끌고 와서 복사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C3셀 빼기 1이 자동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럼 요거 계산 들어갈게요. G2셀 클릭하시고 자, 합성 표준값도 여기 있네. 찍고 4승 나누기. 자, 분모는 묶어버릇하자고 했어요. 첫 번째 표준불합도 0.2가 입력되어 있는 D2셀 클릭하시고 요거 웃는 표시 하시고 4승. 합성할 땐 제곱승, 유효자도는 4승. 자, 나누기. 자유도 이거 또 가렸네. 가려가지고 여기가 여기 찍어야 되는데 얼마? F2셀이에요. F2. 자, 더하기 두 번째 표준불합도 여기 있네. D3셀에 있는 0,2에 몸무게 된 불합도 0.3 찍고 요거에 웃는 표시하고 제곱승, 4승 나누기 자유도 치는데 여기 또 가렸잖아. F 여기죠? 3셀 치셔야 돼요. 방법 없다. F3 하고 가로 닫으시면 되죠. 엔터. 그럼 얼마예요? 7.73.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0.73 자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잠깐만 여기서 한 거 제가 하나만 복사해 오고요. 요거를 지금 요 계산식에다가 7.73을 실로 봐야 되니까 잘라야 되겠죠? 자르면 이렇게 되면 되죠. 여기다가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 E2 맨 처음에 는 하고 사이에 클릭하고 ROU 그럼 자른다 그랬으니까 라운드 다운 더블 클릭 그다음에 맨 끝에 클릭하고 콤마 한 다음에 소수는 자를 때는 정수까지 표현하는 0을 넣으시면 돼요. 바로 닫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잘렸잖아요. 자, 요것도 넣어 드릴게요. 요거는 내일은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헷갈려가지고 틀릴 수가 있으니까 계산이 유효자도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라운드 함수는 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쓰지 마세요. 가급적. 그럼 7일 때 K 값은 얼마예요? T분법에서 찾아와도 되는데 자 우리가 아까 했듯이 TIMV를 써볼게요. 는 하시고 TIMV 자 더블 클릭 0.05 신뢰 수준 95%라 같다고 그랬죠?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 값을 G2 자, G2 셀에 있는 값에 대한 T 값을 불러오시오. 2.36이죠. 자, 그런데 저것도 잘라야 되죠. 잘라야 되니까 라운드. 얘는 그냥 반올림이야. 반올림이니까 라운드. 업이나 라운드 다 안 쓰고 이렇게 해서 콤마 한 다음에 소수야 둘째 자리로 반올림 해라. 그러면 잘려요. 여기 늘려보면 2.46 잘렸죠. 자, 요거 K 값도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 경우에 K 값은 요걸로 계산이 됐어요. 이렇게. 이거 실무에서 나중에 활용들 많이 하세요. 네, 이건 그냥 놔두면 돼요. 자, 그럼 요거 설명드릴게요. 요거. 요것만 마저 하고 설명드릴까? 는하고 2.36배 뻥튀기 해라 이거지. 뻥튀기 해서 여기 합성표준 물약도에다가 뻥튀기 해라. U는 KUC에서 0.85로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얘? 몸무게 합의 맥시멈 값은 자, 여기에 들어볼게요. 는하고 143.5 찍고 더하기 0.85 이렇게 더하시면 되지. 그 얼마야? 143.35가 나. 144.35 넘어가잖아. 타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결론 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는 뭐 불확도 표현하라는 게 아니라 안전에 이상 없이 탈 수 있냐 없냐 하는 거니까 한 거고. 그럼 이제 요거 CIMV 0.05가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자, 엑셀에서는 자, 엑셀 프로그램에서는 네, 그 신뢰 수준을 유의 수준으로 입력하게 돼 있어요. 신뢰 수준 95%, 95% 이거를 신뢰 수준 95에 95를 입력을 안 하고 저렇게 0.05를 입력하는 유의 수준으로 0.05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명령 같은 거 쓸 때 통계 분석하고 그럴 때 F 검정, T 검정 이런 거 할 때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유의 수준이라는 게 뭐냐면 소문자 P를 써요. 소문자 P. 요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유의 확률하고 틀려요. 유의 확률은 말 그대로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확률을 유의 확률이라고 하는데 얘가 유의 확률하고 틀리다. 이거는 대문자로 쓰죠. 이렇게. 이거가 틀려요. 그러면 유의 수준이란 건 뭐냐면 유의 수준 스몰 p로서 probability 이거는 뭐냐면 probability 대문자 p가 probability고 얘 유의 수준은 못 믿을 확률을 이해하시면 빨라요. 못 믿을 확률. 이렇게 이해하시면 빨라. 그러면은 어,
자, 유의 수준이 0.05라는 얘기는 이게 0.05는 0.05는 못 믿을 확률이 0.05면 그렇죠? 이게 0.05면 얘는 무슨 말이죠? 믿을 확률은 0.95죠.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확률의 만점은 1. 그럼 모든 못 믿을 확률이 0.05니까 믿을 확률은 얼마? 0.95. 이거잖아요. 그러면 믿을 확률이 0.95란 얘기는 네, 믿을 백분율 확률이 얼마란 얘기죠? 백분율 확률. 백분율로서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95%가 되죠. 네, 요거잖아요. 얘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신뢰 수준 95% 똑같은 얘기지. 95%랑 결국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하시면 빨라요. 깔끔하게 제가 정리해드렸어요. 비율임체로 쓸게요. 요거 평상시에 많이 헷갈리셨던 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이해가 빠릅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10분 쉬셨다가 제가 여기 결론 내드리고 다음 문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결론은 다음 시간에.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